제가 굳이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그립 레볼루션 에어 2세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존 1세대에서 무언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2세대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환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영상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제품의 정말 치명적인 오류, 그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자 제가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박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립 레볼루션 2세대는 동숲, 코랄, 고구마, 네온, 그레이 총 5개의 색상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구매한 색상은 동숲 색상이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 본체와 설명서, 연결 브릿지,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C타입 케이블이 2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제품의 후면에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본체를 보시면은 약간 조이콘보다 통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기 자체가 아무래도 휴대용 콘솔이기 때문에 조이콘 자체도 휴대성을 위해서 얇게 제작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게임을 오래 하게 되면 손에 피로도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이콘을 나란히 놓아보면은 확실히 통통하고 부피 자체도 일반 조이콘보다 좀 커졌습니다. 무게는 조이콘이 양쪽 다 해서 100g, 그립 레볼루션은 이보다 무거운 140g입니다. 정품 조이콘보다 한쪽이 20g 정도 무거운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무게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조이콘에 비해서 아날로그 스틱이 조금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4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방향키가 십자키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샷 버튼이랑 깨우기 버튼은 똑같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는 조이콘에는 없는 새로운 버튼이 2개씩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크로 버튼, 또 다른 하나는 터보 버튼입니다. 터보 버튼은 하나의 버튼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모동숲에서는 이 기능으로 Y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면 그 위치에 있는 잡초를 자동으로 뽑는다든지 스플래툰에서는 붙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매크로 버튼은 여러 가지의 버튼의 순서를 기억을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또한 자이로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인식률이 나쁘지 않아서 젤다나 스플래툰과 같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게임에서도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AR 센서가 빠져있기 때문에 링피트의 심장박동이라든지 라보 혹은 두뇌 게임과 같이 AR 센서가 필요한 게임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FC 기능도 빠져있기 때문에 아미보 카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빠진 기능은 HD 진동인데요. HD 진동은 이 진동의 세기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그러한 진동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어를 낳든 농어를 낳든 피라미드를 낳든 똑같은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아, 농어.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진동의 세기가 너무 세요. 그리고 키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난한 정도의 키감이었는데 조이콘보다 조금 더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 그런데 십자키의 키감은 좀 똥망이었고요. 너무 푹푹 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개인적으로 키감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아날로그 스틱의 조작감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 아날로그 스틱의 반동이 조금 심해요. 건드려보면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특히 격투 게임을 할 때 제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스틱이 기존의 조이콘보다 좀 높기 때문에 다른 버튼을 누를 때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마 또 다른 분들께서는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가 빠졌지? NFC 기능이 빠졌다든지 AC 진동 그리고 IR 센서가 빠진 거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에서도 그런 기능이 빠졌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감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이 제품에는 정말로 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딜레이 현상입니다. 버튼을 조작을 했을 때 반응이 좀 느리다는 건데요. 이 딜레이 현상은 제품을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걸 브릿지에 연결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때 특히 2개 이상의 컨트롤러들이 무선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현상이 정말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양쪽에서도 이 왼쪽에 유독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제가 환불한 제품에서는 짧으면 1초, 길면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이 컨트롤러를 든 친구는 무조건 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오류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끼우기 기능이 간헐적으로 끊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품에 연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무선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였는데요. 슬립 모드로 오래 있다 보면 이 컨트롤러의 연결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끼우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을 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연결을 하다가 가끔씩 연결을 아예 못하고 종료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될 경우에 5초 정도 기다린 이후 다시 누르면 작동이 될 겁니다 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49,800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십자키의 오작동인데요. 십자키를 조작할 때 엉뚱한 버튼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키 문제는 닌텐도사의 정품 컨트롤러죠. 일명 프로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정품동에 연결을 했을 때 정말로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 충전 단자 부분이 걸려서 그런 건지 정말로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로 완전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 그립 자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정품동 오른쪽에 있는 USB-A 타입 포트 2개 중에 하나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A타입 포트를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제품을 독에 연결을 할 때 무선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면 뭐 문제없이 독에 연결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무선으로 사용하면 딜레이가 발생을 하죠. 엄청난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이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문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환불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 찾았나? 아무튼 이 딜레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립 레볼루션 2세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점이 많은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 끌어안고 가야 될 단점도 생각보다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현재 제조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대응책이 크게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